텅 빈 프레임 속의 고독. 황혼의 화가 멈추지 않는 도전. 정숙 씨의 나이 68. 삶의 무게가 기우뚱해지기 시작하는 황혼기에 접어든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30년 동안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던 삶은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마저 퇴직하자 마치 벽에 걸린 텅 빈 액자처럼 고요해졌다. 이제 다 끝났지. 내 할 일은.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틀었다. 온종일 드라마가 돌아가고 홈쇼핑 채널에서 낯선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내일 무얼 해야 할지도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 남편은 심심하면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와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나갈 이유도 만나서 나눌 이야기도 마땅히 없었다. 그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 남아 무겁게 그녀를 짓누를 뿐이었다. 그녀의 노년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이 스며 있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손주 사진을 들여다볼 때 잠시 미소가 떠오르기도 했으나 그것도 잠시. 사진 속 아이들은 스크린 너머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30년 전의 꿈이 봉인된 상자. 딸 미나는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친정을 찾았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창고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구석 상자를 열었을 때 미나는 얇고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이미 발에서 본래 색을 알 수 없었고 고무줄로 묶여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미나의 질문에 정숙 씨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사춘기 소녀의 비밀 일기장을 들킨 것처럼 민망하고 당황스러웠다. 아이고, 그거 버렸어야 하는데. 냄새 나니까 그냥 버려. 하지만 미나는 벌써 스케치북을 펼쳤다. 안에는 풋풋하고 미숙하지만 생기가 넘치는 그림들이 가득했다. 미나의 나이와 비슷한 젊은 시절의 정숙 씨가 연필로 그린 대생, 수채화 연습 흔적, 그리고 캠퍼스에 옮겨 그릴 구도를 잡은 스케치들이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채색되지 못한 힘있는 선으로만 가득한 유화 스케치가 있었다. 옆에는 작게 졸업 전시, 꿈이라고 쓴 글씨가 보였다. 엄마가 미술 전공하고 싶어 했었다며? 왜 그만뒀어? 그림 진짜 잘 그렸네. 미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정숙 씨는 스케치북을 말없이 받아들고는 3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첫 아이. 시부모님의 반대와 당장의 생계를 위해 붓은 그녀의 손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그때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스케치북을 다시 펼친 지금 잃어버린 꿈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다 지난 일이다.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잊어버렸어. 정숙 씨는 서둘러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의 잉크는 정숙 씨의 마음에 번지기 시작했다. 붓 대신 펜을 들고 미나는 엄마의 표정에서 과거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읽었다. 그녀는 며칠 후 정숙 씨에게 태블릿 PC와 디지털 펜을 선물했다. 엄마, 붓 대신 이걸로 그려봐. 손목에 무리도 안 가고 색깔도 마음껏 쓸 수 있대. 정숙 씨는 어이가 없었다. 이걸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니? 나는 붓의 느낌이 아니면 안 돼. 그녀는 태블릿을 구석에 밀어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몰래 경로당에서 들은 스마트폰으로 그림 그리기 수업 광고를 떠올렸다. 붓을 들 힘은 없었지만 태블릿 펜은 가벼웠다. 일주일쯤 망설인 끝에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시니어 디지털 드로잉 강좌를 신청했다. 첫 수업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레이언이 브러쉬니 하는 낯선 용어들, 마우스 대신 손가락과 펜으로 섬세한 선을 그려야 하는 작업은 평생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는 외계어처럼 느껴졌다.
손은 떨리고 선은 삐뚤빼뚤했다. 캠퍼스 위에 붓을 대는 순간 느껴지던 해방감 대신 화면을 조작하는 데서 오는 짜증과 좌절감만 쌓여갔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좌절한 정숙 씨를 구해준 것은 방학을 맞아온 손자 민준이었다. 10살 난 민준은 할머니의 디지털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할머니, 선이 잘못되면 언두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스포이트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민주는 할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농담이 담긴 이모티콘을 보내며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그 덕분에 정숙 씨는 조금씩 디지털 펜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붓은 종이에 한번 닿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디지털 펜은 무한한 용서를 해주는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자유를 주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속에서 정숙 씨는 다시 그림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는 새벽의 캠퍼스. 정숙 씨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TV 앞 소파 대신 태블릿 앞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녀의 캠퍼스에 담긴 것은 거창한 풍경화나 추상화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아파트 화단의 백일홍. 늘 무심히 지나치던, 그러나 자세히 보니 분홍빛과 보라색이 오묘하게 섞여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꽃이었다. 시장 상인의 굵은 손, 평생 좌판에서 배추를 다듬어온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손에는 억척스러운 세월의 흔적과 따뜻한 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남편의 뒷모습. 퇴직 후 매일 아파트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남편의 굽은 어깨. 젊은 시절의 당당함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연민과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숙 씨는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찾았다. 캠퍼스를 채우는 동안 그녀는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거실 불빛처럼 환했다. 하지만 딸 미나는 걱정했다. 엄마, 또 밤새 그림 그렸어? 눈도 침침한데. 제가 보기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건강하게 쉬는 게 중요해요. 미나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정숙 씨는 딸이 자신을 염려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나의 말에는 묘한 억압이 느껴졌다. 마치 이제는 노인이니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무언의 명령 같았다. 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쉬라고 하면 기분이 좋니? 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편하고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아. 정숙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엄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그림을 쓸데없는 취미가 아니라 노년의 고집으로 치부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엄마에게는 이 그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정숙 작가 두 번째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다. 자식들에게도 링크를 보내고 친구들에게도 카카오톡으로 공유했다. 전시회 날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엄마의 작품을 클릭했다. 그림들은 기대 이상으로 따뜻하고 정겨웠다. 특히 마지막으로 배치된 그림 앞에서 모두가 멈췄다. 그것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낡고 좁은 주방이 있었다. 쉴 틈 없이 김이 오르는 냄비, 가스 불 위에 지글거리는 무쇠 프라이팬, 그리고 그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정숙 씨가 땀을 닦는 뒷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등은 굽지 않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불과 냄비에서 나오는 따뜻한 노란 빛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무뚝뚝했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이 내 그림을 그린 줄 알았더니 자기 그림을 그렸구먼. 그는 젊은 아내가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을 이 그림 한 장으로 다시 보았다. 그림 속에는 희생이 아니라 그 시절을 온전히 감당해낸 정숙 씨의 강인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다. 딸 미나는 그림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엄마의 아름다운 시절이 자신이 태어난 그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낸 짐이 아니라 스스로 그려낸 주인공의 예술이었다는 것을. 미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말없이 울먹였다. 엄마, 그림 정말 잘 그렸어. 고마워. 내가 엄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정숙 씨는 전화기 너머의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가족들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다. 멈추지 않는 도전. 정숙 씨는 전시회 후 진정한 황혼의 화가로 거듭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함이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캠퍼스는 무한했고 그려야 할 세상은 넓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디지털 드로잉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새로운 열정은 주변 시니어들에게도 따뜻한 불꽃을 옮겨 붙였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인생은 캠퍼스가 닳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림입니다. 정숙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 후반전이 가장 빛나는 시절임을 안다. 붓은 늦게 잡았지만 그녀의 캠퍼스는 그 누구보다 깊고 진한 색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만큼이나 이제 남은 시간을 온전히 그림 그리는 정숙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두 번째 캠퍼스는 이제 막 시작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